3교리고 사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864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12월 1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11월 2일입니다. 오늘 명시 계묘년 갑자월 병호일이 되겠고 일진은 병호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사주라고 하는 것은 네 기둥을 말하죠. 연의 기둥, 월의 기둥, 일의 기둥, 그 다음에 시의 기둥. 그래서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글자가 다 주마다 두 글자 쓰이겠습니다. 연간이 있고요. 연지가 있고, 그 다음에 월간, 월지, 일간, 일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 시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글자는 바로 일주의 천간인 일간이 가장 중요하고, 다음에 월주의 지지인 월지가 가장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간이 어느 월령에 어느 월지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사주를 보게 되는데,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병이라고 하는 천간, 천간에는 10개의 천간이 있죠.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게 되는데, 이때 병이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천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천간, 갑, 을 다음에 병이 되겠죠. 갑목, 을목, 그 다음에 병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갑과 을은 오행으로는 목, 즉 나무가 되는 것이고요. 병이라고 하는 것, 내일 정과 마찬가지로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 불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열기를 말하는데, 이 뜨거운 열기를 하면 그냥 따뜻하고 저기 사우나 가게 되면 뜨끈뜨끈한 그런 거, 맥반석 이런 거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열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주 뜨거운 열기를 말해요. 몇 천도, 쇠를 녹일 수 있는 정도, 몇 천도, 몇만 도, 태양 온도는 수십만 도 이상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화라고 하는 것은 불이면서 열기라고 하는 것, 엄청나게 세상을 다 태워버릴 정도의 그런 아주 뜨거운 열기를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열기를 주관으로 하는 계절은 갑과 을은 목으로서 봄을 주관했다라고 하면, 오늘 병화하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라고 하는 것은 불의 기운,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절로는 여름이 됩니다. 지지로는 4, 5, 미, 남방이라고 표현하죠. 4월, 5월, 미월이 모두 여름이 되면서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된다. 이거는 이제 이때 4월, 5월, 미월 공부할 때 또 열심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화라고 하는 것 주관하는 색깔, 적색, 빨간색이 되겠죠. 목은 파란색이었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오행은 색깔은 빨간색이면서 주관하는 신 주작이라고 해서 붉은 봉황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상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오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의 예지신이라고 해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진 마음, 그 다음 의라고 하는 것은 강철과 같은 어떤 그런 의기심 같은 것을 말하고요. 예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 모든 만물에 대한 어떤 예절을 뜻하는 것이고, 지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같은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 모든 만물에 대한 어떤 신뢰를 이렇게 뜻하게 되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을 주관한다라고 했다라고 봤으면, 오늘 공부하는 병화라든가 내일 공부하는 정화는 예를 주관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라고 하는 것은 예절이죠. 예절, 상대방에 대한 어떤 깍듯한 존경심을 표현하는 것이 예인데, 왜 그러면 화라고 하는 것이 예를 주관하느냐? 자, 예라고 하는 것은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지, 남한테 보여주지 않고 저기 어두컴컴한 지하실에서 상대방도 보이지 않는 데서 옷도 대충 입고 대충 이 고개를 숙이는지 안 숙이는지도 모르게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예절을 표현할 수 없죠. 그래서 예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보일 수 있도록 깍듯한 어떤 언행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 보이기 위해서는 밝음이 있어야 되죠. 빛이 있어야지만 그 예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이 예를 주관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늘 병화라고 하는 것,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불은 빛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빛, 그 다음에 화는 열기, 뜨거운 서의 뜨거운 열기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쇠를 녹일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열기이기도 하지만, 또 세상을 밝혀주는 빛이기도 한데, 중요한 것, 이 병화든 정화든 일간이 병화, 화일 때는 열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보는 것이 사주를 이해할 때 좀 좋겠고요. 그다음에 일간이 아닌 타간지로 화가 있을 때는 그때는 뭐 열기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좀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화, 정화가 일간일 때는 빛으로 이렇게 생각하시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화라고 하는 오행도 다시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음화하고 양화로 구분했을 때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라고 되죠. 양화가 되죠. 양화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물상의 비유를 할 때 태양지화로 표현합니다. 태양지화. 태양지화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뜨는 태양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상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천상천하에서 가장 밝은 것은 바로 태양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외계의 것에서는 뭐 태양보다 더 크고 태양보다 더 밝은 행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명리학이 만들어지는 그 지구별이라고 하는 곳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밝고 가장 뜨거운 것은 바로 이 병화인 태양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 발생적인 불로 본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자,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라는 것도 우리가 좀 같이 공부해 볼 필요는 있겠다. 정화는 병화가 양화였으니 당연히 정화는 음화가 되죠.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만 있고 양이 없을 수 없고요. 그다음에 양만 있고 음이 없을 수 없다. 그래서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남자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라고 하는 인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여자만 있어서도 안 되죠. 남녀 모두 같이 있어야지만 서로 아이를 낳고 인류를 보존시킬 수가 있는데, 남자는 양이 되는 것이고 여자는 음이 된다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이 양화라고 하면 정화는 음화가 되는데, 자, 병화라고 하는 것 태양지화, 태양과 같다라고 했을 때 정화는 뭘로 비유를 하냐? 등쪽 지화라고 표현한다. 하늘에 있을 때는 뭐 달빛이라든가 별빛 같은 걸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지상에서 땅 위에서 볼 때는 촛불 같은 개념, 닭불 같은 개념 또는 전기불 같은 개념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양화인 병화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연적인 불이었다라고 이라고 봤을 때 정화는 조금은 인위적인 불이죠. 촛불, 사람이 빛으로 쓰기 위해서 쓰는 것이고, 모닥불은 사람이 따뜻한 온기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전기불은 둘 다죠. 빛으로도 쓸 수 있고 온열기로도 쓸 수가 있어. 어떤 목적이 있고 좀 인위적인 냄새가 이렇게 나죠. 그래서 병화는 조금 자연적인 불이다라고 하면 정화는 좀 인위적인 이런 불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간 자체가 병화일간이 약할 수도 있고 정화일간이 약할 수도 있는데, 당연히 약한 경우에는 뭐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으로서 목생화해서 화를 생주해 주는 필요가 있는데,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할 때뿐만 아니라 일간이 좀 신왕해도 어떻다? 양목인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모촛불이 밝다고 해서 파라핀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요. 전기불이 100족짜리라고 해서 전기가 안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전기불이 굉장히 밝아요. 근데 전기가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정화가 간목을 얻는다라고 하는 뜻은 불이 켜지기 위해서 전기가 계속 공급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화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일간이 좀 왕하다 하더라도 사시사철 인성인 목을 얻는 것이 필요하고요. 병화 같은 경우는 뭐 약할 때 당연히 간목 필요하지만, 일간이 왕할 경우에는 굳이 병화 같은 경우에는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이 필요가 없겠다라고 하는 점 한 가지 또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일간이 신왕한 경우가 있습니다. 병화일간도 신왕할 수 있겠고요. 정화일간도 신왕일간이 왕할 수 있는데, 자, 병화라고 하는 것, 정화라고 하는 것이 일간이었을 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빛으로 본다 그랬죠. 이 일간이 화일 때 빛은 밝을수록 좋아진 것. 병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밝으면 밝을수록 세상 천하를 멀리까지 비춰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니, 병화나 정화 같은 경우는 일간이 왕할 때는 임수라고 하는 수를 얻어서 수보양왕해 주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 즉,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데 또는 하늘에 달이 떠 있는데 그 밑에 아주 맑고 깨끗한 바다라든가 강이라든가 호수 같은 것이 있으면 그 태양빛, 달빛을 보강시켜 줄 수 있죠. 정화 같은 경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전기불인데 형광등인데 그 뒤에다가 거울 같은 걸로 이렇게 뒤에다 이렇게 받쳐 놓게 되면 그
빛을 반사해서 더 밝게 되는 것과 같다 해서 수보 양광 줄여서 보광해 주는 것을 좋아하고, 또 수를 얻으면 임수를 얻으면 빛은 보광을 하지만 뜨거운 열기는 수극화해서 열기를 갖다가 조후해주는 역할도 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화는 빛이라고 하는 개념과 그 뜨거운 열기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이해해 주신다라고 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해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선생님 간목만 필요하면 을목은 필요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초가 됐죠. 제가 어저께 을목 공부해서 화초이면서 을목은 간목하고 달라서 이 을목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승목이기 때문에 목을 생할 때는 을목보다는 양목인 간목으로 생해야지만 실질적으로 화를 생하는 공력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다 똑같은 말인 것이 월지의 지지를 다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데, 월지가 중요한 이유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나추동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추나추동 안에는, 계절 안에는 왕쇠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오행 중에서 어느 것이 왕하고 어느 것이 약하냐, 이걸 놓고 보는 것인데, 특정한 오행이 너무 왕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또 특정한 오행이 너무 약해서도 안 되고, 가장 좋은 것은 오행이 모두 있으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잘 갖추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더우냐 차가우냐를 놓고 보는 것입니다. 사주가 너무 뜨거워서 사하라 사막처럼 되면 그 또한 좋은 사주가 되지 못하고요. 또 반대로 남극 대륙이라든가 북극 대륙, 북극해처럼 너무 추워서 처나가다 얼어도 좋은 사주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끔 물어보는데,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입니까? 라고 봤을 때 중화를 이룬 사주를 좋은 사주라고 하는데, 이때 중화라고 하는 것은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룬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월령 자월이 되겠습니다. 자, 절기로는 대설과 동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자, 대설이 되면서부터 해월에서 자월로, 해월에서 자월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 크게 놓고 봤을 때 해자 축월이 있습니다. 어저께까지만 해도, 저번까지만 해도 이제 해월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이 대설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자월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죠. 자, 해자 축월은 모두 계절이 동절, 겨울이죠. 그래서 해월은 초겨울이라고 해서 초동이라고도 하고, 지금 자월은 중동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동. 그래서 버금중자를 써서 음기가 가장 왕성한 시절이 바로 이 자월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축월은 모동이라고도 하고, 개동이라고도 하고, 또는 늦을 만자를 써서 만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만동, 개동, 모동이라고 하는 것은 늦겨울이라고 하는 뜻인데, 중요한 거 공통점은 해자 주간은 모두 엄동설한의 혹한의 그런 시절이라고 하는 것이고, 해자 축월의 사주를 보기 위해서는 그냥 한국의 따뜻한 겨울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남극 대륙처럼 혹한의 영하 40도, 영하 50도 더 떨어지게 되면 사람이 사람이 사는 최고 저점의 온도가 영하 72도에서도 사람이 사는 걸로 이렇게 유튜브에서 제가 봤습니다. 그만큼 해월, 자월,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혹한의 한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반드시 윤하격이라고 하는 별격이 되지 않고서는, 윤하격이라고 하는 것은 자월, 해월의 사주 전체가 수로 이루어지게 되면 윤하격이라고 해서 별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후의 개념이 필요 없지만은, 그렇지 않고 넷격으로 봤을 때 어떤 일간이든,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어떤 일간이든 해월, 자월, 축월, 특히나 지금은 자월, 음기가 가장 왕할 이 시절에 조후가 되지 않는다, 화가 사주에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십중팔구 중화를 크게
이루지 못한 그런 사주, 한열의 중화가 이루지 못한 사주가 되기 때문에 매우 빈한한 사주,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해자 주간에 원국에서 화가 없을 때는 반드시 운이라도 목화운으로 행해서 따뜻한 온기를 맞아야지만 사람이 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자월 같은 경우는 수라고 하는 것이 제왕지가 됩니다. 수가 굉장히 왕성한, 아마 12개월 중에서 가장 왕성한 시점이고, 동지라고 하는 시점이 되게 되면 음이 가장 왕성한 시절이면서 동지가 되면서부터 일양이 이때 시상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동지세수설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쓰는 입춘세수설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한 해의 시작, 예를 들어서 지금이 개묘년이고 내년이 갑진년인데, 개묘년에서 갑진년으로 바뀌는 그 시점을 동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설이 있고요. 또는 입춘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학설이 있는데, 동지세수설을 채용한다라고 하는 이론은 왜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양의 시생이 바로 동지에 시생하기 때문에 동지를 기점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양이 시작하는 것은 계절, 봄이 목화가 양이고 금수가 음이기 때문에 목이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입춘부터 한 해가 시작되는 것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입춘세수설이 됩니다. 하지만 통설적 견해는 동지세수설이 아니라 입춘세수설을 채용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자월은 수가 왕성한 그러한 시절이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필요한데, 이때 화는 병화를 얻는 것이 정화를 얻는 것보다 월등히 좋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조후가 되기 위해서는 간지로 화가 3점 있으면 좋다. 그래서 뭐 화가 3점 있으면 좋다고 하니까 뭐 전부 화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지로 인사가 있고 천간에 병화가 투출해도 되고, 지지로 사후가 있고 천간에 병화가 있어도 되고요. 뭐 아니면 정사 뭐가 있는데 천간에 또 병화가 있어도 그런 상관이 없습니다. 목이 있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지로 목화가 한 3점 정도 있게 되면은 해자 주간에 충분한 뭘 할 수 있다? 조후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해서 중요한 건, 자월에 태어나는 사주는 화를 반드시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간병화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가? 자, 일간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고요. 태양지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간병화는 신왕하면 눈과 서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칠살 임수를 보더라도 그 임수를 좋아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 임수로서 병화를 수보, 양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자월입니다. 화는 해월에 절지가 되고요. 자월은 태지가 되기 때문에 해자축월의 병화는 매우 신약하기 때문에, 제 아무리 병화라 하더라도 일간에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임수칠살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은 너무 약하고 칠살이 너무 왕해서 살중신경한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해월의 병화도 그랬고 자월의 병화도 일단 병화의 불꽃을 갖다가 살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해월 자월의 병화는 저 불꽃이 잘 보이지 않는 아주 약한 그런 단계가 되기 때문에, 수가 많아지게 되면 병화를 꺼트릴 것이고, 또 무토라든가 기토 같은 것이 많아지게 되면 작은 불빛은 어떻게 되죠? 쉽게 가릴 수가 있죠. 회기 무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해서 해월과 마찬가지로 자월이라고 하는 계절에도 일단 인성이라고 하는 간목, 을목이 아닙니다. 간목을 얻어서 이 간목이 병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해월의 경우에는 간목이 해에 통근할 수 있었지만, 자월은 간목이 통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간목만 딸랑 있어서는 안 되고, 뭐 인목 같은 것이 좀 지지에 뿌리를 잇거나, 또는 병화 스스로 사화라든가 오화 등의 뿌리를 얻어서 서로 같이 왕해지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원령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해월이라고 하는 것과 자월이 똑같은 겨울이라 하더라도, 해는 간목의 장성치이지만 자월은 간목이 생을 얻을 수 있을지언정 병화가 모두 통근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간목도 약하고 병화도 약하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자월의 병화는 지지로 인사, 오등의 뿌리를 얻고, 또 간목이 지지로 뿌리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그 연후에 임수를 얻어서 병화를 보강해 준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살인상생의 구조가 되기 때문에 매우 아름다운 왕세와 한열의 중화를 이룬 아주 좋은 사주가 되는데,
병화가 인사우동에 뿌리도 없고 간목도 없다. 그러면 뭐가 된다? 살중신경한 사주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운이라도 목화 운으로 행해서 약한 병화를 갖다가 생조해 주는 운으로 가야지만 병화가 존립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운에서라도 또 금수운을 만난다고 하면 큰일 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다 해서, 일단 일간 자체가 약한 경우에는 인수운을 만나거나 비견 겁재운을 만나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고, 또 일간이 약한 경우에 식상인 토를 많이 보는 것도 병화 입장에서는 매우 좋지 못하다. 정리하면 자월의 병화는 간목으로서 생조해주고 지지로서 인사우동의 뿌리를 튼튼하게 얻은 연후에 임수로서 수보양강하면 아주 좋은 사주가 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일간은 병화일간이 되겠고요.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자월이 되겠습니다. 자, 일간과 월령의 관계, 그 다음에 일간과 월령의 특성 매우 중요하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사주를 볼 때 격국과 용신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겁니다.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전체 8글자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일간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가 되겠죠. 정화는 음화가 되는 것이고 병화는 양화가 됩니다. 월지 있는 자수는 몸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 그 본기를 음수인 개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양용음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수는 음수라고 볼 수가 있죠. 양 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수라고 하는 것이 화를 극하는 관계, 즉 월지의 있는 자수가 일간 병화를 극하는 관계가 되죠. 나를 극한다고 해서 극아자라고 하고요. 극아자는 육친으로 봤을 때 관성이라고 합니다.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통제하고 관리하고 나를 억제 통제시켜주는 글자를 관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관성은 다시 정관과 편관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편관은 다시 칠살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육친 배울 때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법, 윤리, 도덕 같은 개념, 규율 같은 개념, 뭐 교회에서 따지면 성경 같은 성경 안에 교회 하나님 말씀이 있고요. 절에서는 여러 가지 경들이 있습니다. 천수경, 무슨 경 있죠. 그러한 사람을 좋게 교화시켜주는 어떤 그런 율법과도 같은 것이 정관이고, 남자한테는 직장이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여자한테는 바른 내 남편, 또 여자한테도 직장이 될 수가 있다. 명예로 또 이렇게 정관을 볼 수가 있겠고, 반대로 편관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통제 관리한다라기보다는 좀 이 편관 칠살의 개념 좀 강한 개념이죠. 질병, 도적, 적군 같은 그러한 개념, 일체의 나를 극해하는 해악을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관제, 구설, 송사 등등이죠. 그래서 정관은 좋은 것이고 편관, 칠살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들 많이 배우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정관도 정관으로서의 가치, 용도, 쓰임이 있으면 좋은 것이고, 정관으로서의 가치, 용도, 쓰임이 없는 경우에는 정관도 좋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또는 편관칠살이라고 하는 것도 용도, 쓰임이 있으면 좋은 겁니다. 특히나 양간 같은 거 있죠. 양간, 특히나 간목 같은 경우 성목이 됐을 때 뭘 쓴다 그랬습니까? 칠살인 경금을 쓴다라고 했고요. 지금 병화는 임수로서 보광해야 된다라고 했고, 무토라고 하는 것은 칠살인 간목을 얻어서 소토, 소독해야 된다라고 했고, 임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토를 얻어서 왕한 수를 갖다가 제방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유독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것은 경금을 단련하고 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병화가 아니라 일간의 특성상 얘는 정화를 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정관이 용도가 있는 일간도 있고 편관칠살이 용도가 있는 일간도 있으니, 이거는 단지 육친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일간의 특성을 알아야지만 이를 해결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관이라고 하는 것,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 양대음 또는 음대양,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이거는 정관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편관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이는 편관 또는 칠살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양화가 음수를 받기 때문에 양대음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정관,
격이 되는데 제 아무리 좋은 정관이라 하더라도 일간이 약하면 관성, 좋은 정관을 감당할 수 없겠죠. 특히나 자월은 수왕절인에 반해서 화는 여기가 절지를 해월의 절지, 자월은 태지가 되죠. 그래서 신약한데 관성만 왕한 사주, 신약 관왕한 사주. 만약에 임수가 투출하거나 지지로 다시 관살이 많아지게 되면 이때는 살중신경한 그러한 구조로 바꾼다. 신약 관왕, 살중신경은 뭐다? 모두 관성은 왕한데 일간이 약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니 반드시 약한 일간을 갖다가 생조 또는 방신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생조해 주는 것은 인성으로서 생해 주는 것을 말하는 거고, 방신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비경겁제로서 도와주는 것을 말하는데, 자월의 병화는 약하니까 약한 병화에 불꽃을 먼저 일으키는 것이 필요하겠죠.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인이 좋은 것, 편인이 나쁜 것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병화, 화를 생해주는 것은 양목인 간목이 있어야지만 병화를 생해주는 공력이 있는 것이고, 을목은 승목이기 때문에 병화를 화를 생주해 줄 수 있는 공력이 크게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목을 얻어서 병화를 생주해 준다. 수가 목을 생하고 목이 병화를 생하게 되니 이거는 어떤 구조? 신약 관항에서 관인 상생하는 구조로 순작용이 되는 그런 구조로 바뀌게 되죠. 이 이후에 간목을 얻어서 병화가 생왕해졌을 이후에는 이때는 다시 임수를 얻어서 이렇게 병화를 갖다 보강해 줄 수 있다. 이거는 자월의 병화가 임수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은 반드시 간목이 있어서 통관상생해 주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뭐다 임수로서 병화를 보강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병화를 갖다가 극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월에 임수 투출되어 있으니 이거는 살중신경한 구조에서 간목을 얻게 되면 이거는 관인상생이 아니라 살인상생의 구조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월의 병화는 간목을 먼저 쓰고 임수를 나중에 쓰는 그런 구조가 되면은 좋은 순작용의 구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자, 자중에 있는 개수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원안적인 정관격의 신약 관왕한 구조가 된다. 일간이 약한 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봤을 때 연간에 뭐가 있습니까? 묘목을 얻었고요. 묘목은 정인인데 월간에 간목이 있습니다. 이 간목은 묘의 뿌리를 두고 정관에 투출된 거기 때문에 힘이 있고요. 이 간목은 병화를 생해 줄 수 있는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 일지서 오화를 보는 거 이거 나쁘지 않는데 문제가 좌우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요것이 큰 좀 뭐랄까 아쉬움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되면 격도 깨지게 되고 양인 오화가 상처를 좀 입게 되는 것이니 초년 때 조금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대체적으로 이렇게 되게 되면 초년 때 좀 아기가 좀 아프거나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래도 뭐 좌우충이 되는 것이 나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좌우충이 돼서 병화가 뿌리를 잃긴 하지만 묘의 뿌리를 뜬 간목이 병화를 생조해 주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고, 생시를 좀 더 잘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면 오늘도 그냥 나쁘지 않은 사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무자시를 보도록 하죠. 이거 어떤 분들이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좌우충, 이자불충이라고 해서 두 개가 하나를 충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다 충이 됩니다. 어차피 오화는 상처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무토 투출하게 되면은 원래는 병화를 회강하게 되는데 사후충함으로 인해서 무토의 뿌리가 좀 깨져 버렸죠. 그리고 간목이 있기 때문에 이 간목이 토를 갖다가 억제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뭐 병화를 회강한다라고 보진 않지만 역시나 좌우충 된다라고 하는 이 틀을 우리가 깨지를 못하는 문제가 없지 않아 있고요. 경인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자, 병화가 오에 뿌리를 두는데 좌우충 됐죠. 인에 다시 뿌리를 둘 수 있습니다. 이 인과 묘가 있기 때문에 간목이 더 생왕해지고 병화를 생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잘 보면은 여러분들 뭘 봐야 되냐면, 자, 자수 하나 뿌리를 든 개수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는데 좌우충이 되게 되면은 물론 오화도 깨지겠지만 자수도 깨지게 된다. 이렇게 됐을 때는 수가 왕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생시에서라도 막
완전 센 수가 아니더라도 좀 수의 근원을 한 점 정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나 여명으로 태어났을 때는 목화운이죠. 남자로 태어났을 때는 금수운, 임술대운 때는 수기가 좀 약해지겠지만은 또 43살부터는 또 목화운이죠. 그러면 오히려 이건 수가 부족해질 수 있는 정도 좌우충으로 인해서 그래서 생시에는 수를 조금 만들어주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봤을 때는 임진시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선생님 좌우충돼서 병화의 뿔이 오화가 날아가 버렸는데 임수를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때는 뭐에 의지를 하냐면 이 간목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묘의 뿌리를 든 간목에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여명으로 태어났을 때는 임진시를 선택해도 괜찮고요. 만약에 그게 이거 좀 불안하다, 뭐 간목 하나 정도 이렇게 해서 병화를 생각하기가 좀 버겁지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는 병신시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아무리 좌우충이 된다 하더라도 병화가 하나 또 있게 되면은 비견인 병화가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병존이라고 하죠. 병존이라고 해서 이거를 갖다가 좋지 않게 나쁘다. 하늘의 태양은 두 개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헛소리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자연의 이치죠. 그죠? 태양이 두 개가 있으면 안 된다. 지구별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꼭 이 명리학이라는 음양 오행의 이치가 꼭 지구별에서만 형성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일간 자체가 약할 때는 비견겁제를 보면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꼭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병화가 4월, 5월에 태어났을 때 병화가 있는 것은 좋지 못해요. 이거는 비겁중중 자매강강 써드릴까요? 남자는 비겁중중이라고 했고 여자는 자매강강이라고 해서 일간 자체가 왕한데 비견겁제를 보게 되면 일간이 더 왕해지죠. 이거는 안 좋지만은 자월의 병화는 약하죠. 우화가 좌우충이 안 됐다라고 하면 병화를 굳이 쓸 필요는 없겠지만은 좌우충으로 인해서 일간 자체의 뿌리가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얘를 봐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좌우충으로 인해서 수가 오히려 약해져 있기 때문에 투출된 임계수는 아니다 하더라도 신중에 있는 임수를 얻는 것, 요거는 중요하겠다. 특히 여명으로 태어나거나 남자의 경우에는 이럴 때 반드시 신중 임수의 어떤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개사시 같은 경우에는 천간에 개수가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4, 5조 이거 굉장히 좌우충이 됐다 하더라도 일간 병화가 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근데 역시나 이 개수도 마찬가지고요. 이 개수도 마찬가지로 월지는 자수 하나에 딱 뿌리를 두고 있는 거잖아요. 이 자수가 좌우충이 원국에서도 되고 있고 또 다시 화토가 왕한 대운 때 예를 들면 김이 무호대운 때는 또 좌우충에 무기토가 또 개수를 파죠. 이럴 때는 수가 너무 부족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천간에 투출된 임계수가 아니더라도 지지에 있는 금수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무자신 아니고요. 임진시 정도가 괜찮게 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봤던 병신시도 나쁘지 않다. 개사, 갑오, 을미시는 제가 봤을 때 너무 사주가 조열해지는 걸로 볼 수가 있겠고 무술시 같은 경우도 이거 역시나 선택해서는 된다 안 된다. 이것도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제 아무리 간목이 무토를 제한다 하더라도 이거 회강될 수 있고 토가 관성을 갖다가 이렇게 제할 수 있기 때문에 무술시도 선택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임진시라든가 또는 병신시라든가 만약에 정이 그렇다라고 하면 기해시 정도 이렇게 선택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기해시가 되면 그 상관이 관을 상관경과되는 그런 구조도 될 수가 있어서 좀 꺼리는 반은 가 되겠죠. 그래도 간목이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지만은 그래도 오늘 만약에 선택해야 된다. 임진, 병신, 기해시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